시간이가 떠난 빈자리는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늘 가슴으로만 그리다 차마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애틋한 얼굴입니다. 늘 봐도 오면은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고, 네가 여기서 그렇게 힘들더만 저승 가가지고도 힘든 모양이구나. 네가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가마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먼 곳으로 훌쩍 떠난 딸 앞에서 홀로 눈시울을 적시는 김만철 씨.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에는 어떤 슬픔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연일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의 아침은 화창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보글보글 끓는 음식 냄새로 부엌이 분주합니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 바로 아침이라고 하는데요. 결혼해서 4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침부터 바쁘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시에는 아침 식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빠 식사하러 나오세요. 이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아침 밥상을 차린 지 벌써 1년 남짓 됐습니다. 반찬도 많이 달라졌답니다. 오늘은 불고기에 조기구이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아침에 제일 잘 모이던데 그게 약 때문에 아침에. 여태까지 아침 굶고 다닌 적 없어요. 약을 먹을 때. 원래 아침에는 왕자같이 먹고 뭐 낮에는 공주같이 먹고 저녁에는 뭐 거지같이 먹으라 한다던데. 아침 제일 잘 모이던데 아침 굶고 다니는 젊은 사람 그게 안 좋아요. 만철 씨가 약 먹는 시간에 맞춰 아침 식사 시간도 앞당겨진 겁니다. 이른 새벽부터 한상 차려낸 걸로도 모자란지 일일이 생선에 가시를 발라 남편의 밥그릇에 놓아주는 아내.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손에 생선 안 묻히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뭐 생쌀을 안 드시는 줄 안다. 생쌀을. 다른 집에는 아저씨들이 마누라를 요리 챙겨주고 자기는 요리 먹는다 하는 우리 집은 뒤바깥에다. 타박을 하는 사이에도 눈으로는 시계를 확인하는 아내.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직 밥이 한 숟가락 남았는데. 만철 씨가 약부터 꺼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복용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인데요. 정상세포까지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일반 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관련된 단백질과 유전자만 공격하는 항암제랍니다. 약을 먹고 나서 한술 남긴 밥도 마저 넘깁니다. 그러면 더 씻고 와야 돼. 그냥 하면은 좀 맛있고요.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갈 정도 남겨놓고 이제 같이 이렇게 먹으면 조금 오래되니까 이제 좀 처음에는 뭐 매시고 없고 그냥 양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독한 항암제가 제법 견딜만해질 때까지 꼬박 1년 가까이 걸렸답니다. 처음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발견 당시 암덩어리가 간의 대부분을 파고든 상태였습니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러면서 뭐 수술도 안 된다. 뭐 수술하려면 간을 다 떼내야 한다 이러는데 사람이 왜 삽니까? 그만큼 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산다고 내가 살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만철 씨의 병명은 위장관 기질종양. 위나 장에 생기는 육종이 간에 전이돼 암으로 돌변한 경우입니다. 육종의 경우는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스는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6종 중에 가장 흔한 종양이고, 그 중에 한 30%는 이제 악성 그 경과를 취한다고 봅니다. 김만철 씨의 경우에도 간에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악성 경과를 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예. 젊었을 때는 양복점을 운영했습니다. 벌이가 영 친통치 않아 세탁소로 전업을 했고 아내도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얘기입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작은 세탁소의 불은 늦은 밤까지 꺼질 줄 몰랐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만철 씨의 뒷모습이 아내는 왜 이리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뭐 만나보면 짠하지 뭐. 아픈 남편을 위해 음식을 챙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고 소문난 보양식은 모두 먹이고 싶었지만 항암제 복용 기간에는 피해야 할 음식이 더 많답니다. 부추, 야구르트, 바나나. 부추 간에 좋다 이거. 부추. 저녁마다 시간 맞춰 간에 좋다고 알려진 부추와 과일을 함께 갈아 건강 주스를 만들어주는데요. 됐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남편만 걱정하는 아내가 만철 씨는 늘 고맙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가게에서도 보면 뭐 엔간한 건 뭐 저희가 다 하고 그러니까 춥다고 일찍 나오지도 마라 하지. 내가 환자가 돼 있는 게 미안하지 뭐. 내가 건강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건 괜찮은데. 우리한테 웬 이런 일이 나쁜 일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와 이런 일이 있나. 40년 전 선으로 만난 부부는 딱 3번 데이트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착하고 건강하게 자란 두 남매 덕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아내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귀한 사람 만나러 가요. 근데 내가 안 아팠으면 이제 그런 느낌도 못 받았을 텐데 아프고 나가부터는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 몸이 아픈 뒤로 귀한 사람 생각이 더 간절해졌답니다. 아내 몰래 다니러 오는 이곳. 설레는 마음으로 꽃을 고르고 한참을 서성이며 커피도 한 잔 챙깁니다. 평소엔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우리 내 딸내미가 하도 살았을 적에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가져가는 거죠. 5월은 눈부신 계절이지만 만철 씨에겐 평생 잊지 못할 슬픈 봄입니다.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전신성 경화증이란 희귀병 때문에 고생하던 딸은 2016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딸의 나이가 37. 이렇게 빨리 그리고 만철 씨를 두고 딸이 먼저 떠날 거라곤 미처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늘 봐도 오면은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고 변한 건 없고. 사랑하는 딸이 떠난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을 마주했지만 끝내 눈물만 훔치고 맙니다. 내가 딸내미 죽고 나가지고
6개월, 7개월 더 되기 전에 내가 딱 와버리는 거라. 병명이 그래. 그것도 뭐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거는 내 그때 당시만 해도 나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기 와서 네가 여기서 그렇게 힘들더만 저승 가가지고도 힘든 모양이구나. 하늘나라 가가도 힘드니까 그래도 내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가. 처음에는 딸이 아버지를 찾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야속한 이름. 딸과 마주 앉아 그렇게 한참 동안을 일어서지 못합니다. 만철 씨의 슬픈 봄이 올해는 더디 왔으면 좋겠습니다. 딸이 남긴 추억은 아직도 집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해 남겨두고 간 물건들이 이제 유품이 됐습니다. 애기 때들 쓰던 요거는 5학년 때 쓰던 거고. 이거를 다 모아놓으셨네요. 예.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만철 씨의 보물 1호입니다. 내 카메라를 항상 내가 저기 그 폰에 얘 사진은 내가 갖고 다니는데 요 사진은 내가 갖고 다니. 몰라 남들은 몰라도 나는 보니까 이뻐. 이뻐야 지금마다. 그럼요. 지켜보던 아내는 착잡한 표정입니다. 자식 안 알려준다고. 이거. 40년을 함께 살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부부지만 자나깨나 딸을 잊지 못해 추억을 안고 사는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는 속이 상합니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부터 딸에 관련된 것은 모두 가슴에 묻었다는데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잊으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썰어 안 한다. 하모 걔는 상처만 저거도 가슴이 가지.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내가 가도 몰래 갔다 오고 그러지. 그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그러다가 보면. 걔가 걸어가도 꿈에도 안 보이는데 아직 꿈에도 안 보이는데.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죠? 자신마저 딸의 곁으로 가버린다면 홀로 남게 될 아내 생각에 작은 소원이 하나 생겼다는 만철 씨. 조금만 더 오래 아내의 곁을 지켜주고 싶은 바람으로 열심히 항암제를 복용하고 석 달에 한 번 꾸준히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항암제 덕분인지 요즘엔 통증도 많이 줄고 몸 상태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주 좋고요. 그래 뭐 그동안에 약을 잘 드시고 그래가지고 뭐 처음보다 병이 많이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암덩어리가 절반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도 이만했던 게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안 줄어요. 최근에는 이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돌연변이가 또 생겨서 약이 안 듣는 거로 변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번지면 이제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겨우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이야기에 만철 씨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워낙 이렇게 번진암에서 수술하는 거 원칙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이제 떼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중에 살아있는 세포들이 나중에
글리백이 안 듣는 세포로 돌연변이가 새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막거나 또는 지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심정 같아서는 수술을 안 하고 그걸 견디으면 상태에 내리 적어줘. 약만 드셨던 분하고 수술하고 나서 또 약을 계속 드셨던 분을 비교하면 수술하셨던 분이 훨씬 나아요. 수술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건 했으니까 지금 이 상태도 괜찮는데 아무래도 생각지도 않았던 수술을 하러 하니까 좀 마음이 착착하죠.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받는 게 좋다는 겁니다. 수술을 며칠 앞두고 포항을 찾았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데요. 나왔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 맞으며 밖에서 서성이던 꼬부랑 할머니는 만철 씨의 어머니. 올해 88이지만 안지나 서나 자식들 걱정입니다. 얼마 전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만철 씨까지 암 선고를 받으면서 어머니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수술 받기 전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얘는 어떤 너? 뭐 이만큼 좋아졌잖아. 아이. 좋아졌잖아. 그래. 좋아져야 되지. 아파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면 돼요. 좋아졌다고. 이제 어여튼 또 몸 좋으면 해라.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뭐 전에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평생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든든한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기도 했죠. 마카 다 착하지. 집난 아들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참 딘 같습니다. 막 니를 먼지를 보내뿌라가. 딘 같습니다가 그래 이래 걱정이 내가 대사이지. 딘 같습니다가. 자식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만철 씨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번 빼고. 결국 수술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일 겁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어머니는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시작되는 수술. 밤새 잠을 설쳤다는 만철 씨는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아내가 더 대범한 것 같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늘 옆에 있어준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만철 씨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오늘도 수술실 밖에 아내가 아픈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간을 절반 이상 절제해야 하는 수술. 오랫동안 표적 항암제를 복용한 만철 씨의 경우 다른 환자들에 비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2배 가까이 걸립니다. CT나 MRI 촬영에선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작은 종양들도 수술 도중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암이 발견된 부위를 제외하면 간의 건강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암은 모두 절제한 뒤에야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다 절제를 했고 이 환자한테는
대량 절제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정말 안전하게 환자한테 안전한 정도의 절제를 하고 나머지는 고주파 치료나 아니면 약물로 대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부로 함께 살았던 40년의 시간보다 수술실에서 보낸 오늘 하루가 아내에겐 더 더딘 것 같습니다. 초조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남편. 수술은 잘 끝났지만 통증 때문에 2, 3일 동안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직 마취도 덜 깬 것 같은데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하던 남편이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아내도 어쩔 줄 모르겠다는 모양입니다. 힘들어하는 만철 씨를 도와주려 애쓰는데 마취가 깨면서 통증도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하세요? 미치고 한장하겠다. 그쪽 영상에 담아야 되겠다. 나중에 딴소리 할라. 아버님 깨어나면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고생하셨다고 잘 참으셨다고. 남편의 아픔도 아내의 걱정스러운 마음도 서로 다독여가며 부부는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아내를 다시 만난 곳은 남편을 위해 분주히 아침을 차리던 부엌입니다. 수술 경과가 좋은 만철 씨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아직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고 이젠 식사도 제법 잘한다고 합니다. 복대 참으세요. 수술이에요 이제. 좀 어제보다는 좀 낫네. 다 잘 됐다고 그러대. 어머니 보여드릴 거 있어요. 사실 수술을 앞두고 만철 씨는 제작진의 카메라를 통해 아내에게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어렵게 털어놨는데요. 현이 엄마 그동안에 참 많이 힘들고 그런 걸 잘 참아주고 내가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없고 여태까지 해준 것도 없고 남은 여생 더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 지내도록 하자. 고맙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한다 얘기는 그런 거는 또 저 쑥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죠. 경상도 사람 그대로 사랑한다 이것을 다 그냥 누구 자기야 뭐 누구 아빠 이래지. 아 미워하지 마라. 사랑한다. 고맙다. 뭐 얼굴은 뭐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떡하나 약 먹고 건강하세요. 미안하지 뭐. 이번에도 고생 많이 했거든. 됐다. 어쨌거나 이제 큰 대수술 다 하고 났으니까 참고 견디고 이제 좋은 애기 먹고. 이제 뭐 한번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제 새 마음으로 또 이제. 자, 할머니 쉬고 나가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거나 걷는 것도 가능한 상태. 아내와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눈 온다. 뭐야? 아이고 한방 눈 온다. 뭐야. 영도에도 이런 눈 올 때가 있네. 아빠 계단이 저 붙잡고 내려가지. 아버님 퇴원 기념으로 눈 오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만철 씨에게 축하라도 건네듯 하얀 눈꽃이 소담하게 내립니다. 고단하고 아팠던 세월을 함께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해 걸어갈 겁니다. 부디 두 분에게 올겨울이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